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일반 헤어 명사 필기 기출 및 예상 문제 2026년 시험 대비 강좌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수업 방식은 먼저 단답식으로 답을 한번 스캔하듯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지선다형으로 들어가서 화면을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찍어보시고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단계를 거쳐 주셔야 여러분의 실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발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제 그 보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T눈이 정답입니다. 원발진에 해당하지 않는 것 T눈입니다. 그러니까 T눈은 뭐냐? 속발진입니다. 그러면 원발진은 뭐고 속발진은 뭐냐? 원발진은 건강한 피부에 처음 생기는 초기 병변을 원발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점, 구진, 수포 이런 것이 원발진이고, 속발진은 세컨드리 레진 그래가지고 원발진이 변하거나 긁는 등 외부 자극을 받아서 2차적으로 생긴 변화, 이것을 속발진이라고 합니다. T눈은 원발진이 아닙니다. 망성적인 압력이라든가 마찰로 인해서 발진하는 속발진 또는 2차 병변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투베클린 반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 감염병은 투베클린 반응 검사 자체가 무슨 반응 검사입니까? 결핵 반응 검사입니다. 그래서 투베클린 반응 검사는 결핵균에 감염된 적이 있는지 또는 현재 감염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표준 검사 방법입니다. 이 배양액을 피부에 주사하면은 부풀어 오르는 정도를 봐가지고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판가름합니다. 양성 반응은 결핵균에 대한 면역 반응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결핵에 걸린 적이 있거나 걸렸다 나았거나 또는 아직도 결핵을 앓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투베클린 반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염색할 때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과산화수소의 프로테이지는 6%입니다. 이건 그냥 암기하셔야 합니다. 염색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과산화수소의 프로테이지는 6%입니다. 다음입니다. 슬리더링 커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위를 모근부에서 닫고 두 발 끝쪽으로 갈 때 벌리는 것입니다. 이건 주로 어떤 것입니까? 모발을 슬쩍슬쩍 솎아내는, 잘라내는 방식, 이것이 슬리더링 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발의 양을 줄여줍니다. 솎아주는 거죠. 부드러운 질감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커트 기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근부에서는, 뿌리 쪽에서는 닫고 많이 깎아요. 두 발 끝쪽으로 갈 때 설렁설렁 깎습니다. 벌리고 이와 같이 가위를 반복적으로 열고 닫으면서 모발을 슬쩍슬쩍 잘라내는 방식, 이것을 가리켜서 슬리더링 커트라고 합니다. 다공성 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다공성 모는 수분을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틀린 거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수분을 밀어내는이 아니고 빨아들이는, 흡수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공성모, 이 구멍이 많은 머리털이란 얘기예요. 이 다공성이라는 뜻은 모발 내부에 구멍, 기공이 많다. 왜 기공이 많냐? 손상되었기 때문이에요. 손상으로 발생하는 모발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다공성모는 손상으로 인해 모발 내부에 구멍이 많아진 상태로 수분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런데 흡수한 수분도 오래 간직하지를 못해요. 그냥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흡수는 빠르지만 반대로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답을 확인하면 다공성모는 수분을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수분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구멍으로 빨아들이는,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드라이 스캘프 트리트먼트와 관련이 없는 것은 벤젠, 그랬는데 이게 벤젠은 독성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두피, 건조 두피를 처리하는데 드라이 스칼프가 이 건조 두피란 얘기죠. 이걸 치료하는데 벤젠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드라이 스칼프 트리트먼트는 건조한 두피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서 가려움, 각질, 건조함을 해결해주는 두피 전용 트리트먼트입니다. 벤젠은 드라이 스칼프 트리트먼트와는 관련이 없어요. 벤젠은 독성이 아주 강한 유기용매로 화장품 성분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대표적인 대기 오염의 측정 지표는 아황산가스입니다. 대표적인 대기 오염의 측정 지표는 아황산가스입니다. 다음입니다. 수은 중독에 의한 질환으로 메틸수은에 오염된 조개 및 어류 섭취 시 발생되는 질환은 미나마타병이죠. 수은 중독에 의해서 오는 병은 미나마타병입니다. 그래서 수은, 카이, 다른 데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수는 죄송합니다. 수미, 카이. 수는 미나마타병, 카드뮴은 이타이병. 그래서 수은 중독으로 인한 것은 미나마타병이고 카드뮴 중독으로 인한 것은 이타이병입니다. 여기서 묻기를 수은 중독에 의한 질환이기 때문에 미나마타병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군집독의 해결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환기입니다. 군집독이 무엇입니까?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때 거기에 이산화탄소, 산소 부족, 온도, 습도 상승, 악취, 연소가스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증가해서 두통, 현기증, 졸음, 불쾌감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는 현상, 이것이 군집독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이 독이라는 거죠. 이 가장 좋은 방법은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집독의 해결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환기입니다. 다음입니다. 빠른 시간에 커트할 수 있는 레이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날은 약한 비틀어 있는 것이 좋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날이 비틀어 있으면 안 됩니다. 헤어 커트용 레이저, 면도칼 형태의 도구이죠. 이건 직선으로 된 날을 사용하며 날이 비틀어져 있으면 안전하고 정확한 커트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레이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날은 약간 비틀어 있는 것이 좋다 그러면 틀린 거죠. 날은 비틀어 있으면 안 됩니다. 다음입니다. 표피에 있으며 면역 기능에 관여하고 있는 세포는 표피에 있으며 면역 기능에 관여한다. 랑게르한스 세포입니다. 면역 기능에 관여하는 세포는 랑게르한스 세포가 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머리 형태가 아닌 것은 높은 머리는 조선시대의 머리 형태가 아닙니다. 약산성으로 되어 있어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한 비누의 pH는 pH 4입니다. 약산성이라는 자체가 pH 4에서 6 정도가 약산성이죠. 여기에 적합한 비누의 pH는 pH 4가 되겠습니다. 머리카락의 색이 노란색이나 밝은 적색이 되기에 필요한 조건은 페오멜라닌입니다. 멜라닌은 노란색, 빨간색, 적황색 계열의 색을 나타냅니다. 이 색소가 많을수록 머리카락은 밝은 적색 또는 노란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색이 노란색이나 밝은 적색이 되기에 필요한 조건은 페오멜라닌 성분이 많을수록 밝은 색을 띠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외선 살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외선 살균은 노출된 부위만 소독된다 그러면 맞습니다. 자외선 살균은 DNA를 파괴해 가지고 살균 효과를 얻는 방식인데 하지만 자외선 투과력이 약하다는 게 단점이죠. 그래서 빛이 닿는 표면이나 공기, 얇은 층, 물 등 이런 노출된 부위에만 살균 효과가 나타나고 어떤 두꺼운 층을 투과해서 살균하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물체에 가려진 부분이나 액체에 깊숙한 곳은 살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살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노출된 부위만 소독되지
보이지 않는 부분, 깊은 부분 등에는 통과해서 소독을 못한다. 미용의 의로 옳지 않은 것은 복식과 함께 용모의 물리적 화학적 행위를 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틀린 지문이냐? 이 복식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는 거죠. 복식 의복은 미용의 범위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패션 또는 의료학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미용의 의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물론 이 문제를 나중에 보겠지만 정답의 이의 제기가 가능성은 다분히 많습니다. 정답이 이렇게 처리되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미용의 의로 옳지 않은 것, 복식과 함께 용모의 물리적 화학적 행위를 한다. 그러면 미용의 의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 단위는 탄수화물이 최종 분해되면 뭘로 변합니까? 포도당으로 변합니다. 포도당으로 변합니다. 블런트 커트 기법에 해당하는 것은 블런트 커트 기법, 끝을 가늘게 하지 않고 뭉퉁하게 자르는 거죠. 머리의 모양의 헤어스타일은 달리지만 레이어드 커트가 바로 블런트 커트 기법으로 한 것입니다. 레이어드 커트. 블런트 커트 기법은 뭉툭하게 자르는 건데 레이어드 커트는 헤어스타일 자체는 긴 머리에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끝을 다듬지 않는다는 면에서 이것을 블런트 커트 기법으로 보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시스틴 함량이 적고 기계적 작용에 약한 큐티클층은 이 머리카락 모발의 가장 바깥에 있는 큐티클이 에피큐티클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시스틴 함량이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기계적 작용에 의해서 많은 손상을 받는 층이 바로 에피큐티클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천연 보습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글리세린입니다. 글리세린은 보습인자는 맞죠. 수분을 함유할 수 있으니까. 근데 천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발라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천연 성분이 있는데 아미노산, 우레아, 소듐 PCA 이런 것들은 피부 표피층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천연 성분입니다. 그래서 1. 글리세린, 2. 아미노산, 3. 우레아, 4. 소듐 PCA 이렇게 나오면 글리세린을 고르셔야 합니다. 글리세린이 왜 보습인자가 아니냐? 보습인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글리세린에도 천연도 있고 합성도 있어요. 이 석유 쪽에서 뽑아낸 합성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글리세린이 천연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천연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애.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소송이나 또는 이의신청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글리세린의 천연 보습 인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거기에 제시된 아미노산, 우레아, 소듐 PCA가 다 뭡니까? 표피층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천연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 글리세린은 외부에서 갖다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천연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어떻든 글리세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사지선다형으로 들어갑니다. 사지선다형에서 지금 바로 화면을 정지하고 정답을 찍고 그 다음 문제도 화면을 정지하고 먼저 정답을 찍습니다. 정답이 틀렸다. 그러면 다시 아까 본 단답형으로 가서 몇 번 반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답은 안다. 이렇게는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발진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네. 몇 번이죠? 2번입니다. 티누닌 속발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듯이 원발진은 건강한 피부에 처음 생기는 초기 병변입니다. 그에 비해서 속발진은 이 원발진이 변하거나 또는 극능 등 외부 자극을 받아서 2차적으로 생긴 겁니다. 티누는 질병 과정 자체로 발생하는 원발진이 아닙니다. 만성적인 압력, 계속 그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속발진입니다. 그에 비해서 반점, 면포, 결절은 모두 피부 질환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원발진입니다. 그러니까 반점은 뭐냐?
피부색의 변화만 있고 만져지지 않는 평평한 병변으로 대표적인 원발진이 반점이 되겠습니다. 면포는 모낭내 각질과 피지가 축적 생기는 것으로 여드름의 원발진 중에 하나입니다. 결절은 고형의 딱딱한 비교적 크고 깊은 병변으로 원발진에 속합니다. 그래서 원발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T눈이 되겠습니다. 반점이나 면포나 결절은 원발진입니다. T눈은 속발진에 해당되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 감염병은, 화면을 멈추시고 정답을 찍습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2번입니다.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 자체가 결핵 반응 검사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가기 바랍니다.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것은 결핵을 판단하는 그런 반응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핵균에 감염된 적이 있는지 또 현재 감염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표준 검사가 되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염색 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과산화수소의 프로테이지는, 자, 정답을 찍습니다. 정답이 몇 번입니까? 6%입니다. 정답이 틀렸다면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서 단답형을 몇 번 더 반복하셔야 합니다. 염색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과산화수소의 프로테이지는 6%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농도입니다. 이 6%를 사용하면 자연스러운 색상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세치 커버 그리고 보통 수준의 톤업에 적합합니다. 3%는 어떻습니까? 톤 다운입니다. 어둡죠. 그런데 모발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염색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어두운 색이에요. 그런데 모발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과산화수소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9%는 색상은 밝습니다. 그런데 탈색 효과가 염색하거나 강한 탈색 효과가 필요할 때 사용하고, 12%는 매우 강한 탈색 작용을 사용되지만 모발 손상은 어떻습니까? 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12% 정도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6%이다. 문제 4번입니다. 슬리드링 커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을 찍어 보십니다. 몇 번입니까? 그렇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가위를 모근부에서는 닫고 두 발 끝쪽으로 갈 때 벌려줘서 속가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리드링 커트가 뭡니까? 모발의 양을 줄이고 솎아주는 거죠. 부드러운 질감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커트 기술로 가위를 반복적으로 열고 닫으며 모발을 슬쩍슬쩍 잘라내는 방식입니다. 모근에서는 뿌리 쪽에서는 닫은 상태로 많이 자르고 끝으로 갈수록 가위를 벌려주면서 슬쩍슬쩍 자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층과 질감을 부여하는 것이 슬리더링 커트가 되겠습니다. 슬리더링 커트는 샤기 헤어스타일에 적합하다. 틀렸죠? 샤기 헤어스타일. 1990년대, 2000년대 일본에서 매우 유행했던 샤기 스타일이죠. 슬리드링 커트는 일반적인 질감 커트로 샤기 컷 전용이 아닙니다. 두 번째, 틴닝 가위를 이용한 질감 처리 커트 방법이다. 이것도 아니죠. 슬리드링은 일반 가위를 사용합니다. 블런트 가위를. 틴닝 가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슬리드링 커트 시 두 발의 길이가 점차 짧아진다. 그런데 슬리드링은 길이를 많이 자르기보다는 질감을 위한 커트이기 때문에 점차 짧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그림은 아니지만 샤기 컷, 그 다음에 슬리드링 커트를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그러면 샤기 컷은 층을 확실히 내는 커트, 거칠고 개성 있고 또렷하고 깊은 레이어, 빈티지 힙하죠. 근데 슬리드링 커트는 가볍게 슬며시 잘라내는 기법, 부드럽고 자연스러움, 층이 거의 드러나지 않음, 차분하고 세련된 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리드링 커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3번 가위를 모근부에서 닫고 두 발 끝쪽으로 갈 때 벌리도록 합니다. 문제 5번입니다. 다공성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공성모는 수분을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옳지 않은 것 이거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공성모는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공성모에서 다공성, 이 구멍이 많다는 뜻이죠. 모발 내부에 기공, 구멍이 많아진 상태다. 왜냐? 왜 구멍이 많아졌죠? 손상을 입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구멍으로 수분을 빠르게 흡수를 합니다. 근데 흡수한 수분도 흡수는 빠르지만 유지하는 능력은 부족합니다. 쉽게 건조해집니다. 자, 이것이 다공성모가 모발 손상의 척도가 된다. 맞죠? 다공성은 큐티클 손상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모발 손상의 척도가 됩니다. 맞습니다. 퍼머넌트 웨이브시 과연화되기 쉽다. 다공성 모발은 화학약품을 빠르게 흡수하기 때문에 시술할 때 과도하게 연화된단 말이죠. 그럴 위험이 높습니다. 그 구멍으로 빠르게 이것을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다공성모는 쉽게 건조된다. 맞습니다. 수분 흡수는 빠르지만 큐티클 손상으로 인해 수분 유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건조도 빠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답을 확인하면요. 다공성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공성모는 수분을 밀어내는 성질이 아니라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다공성모는 모발 손상의 척도가 되죠. 퍼머넌트 웨이브시 과연화되기 쉽죠. 다공성모는 쉽게 건조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표현이고 이것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드라이 스캘프 트리트먼트와 관련이 없는 것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정답은 벤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장품 연료로 사용될 수 없는 그런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이 스캘프라는 것 자체는 두피가 건조한 것을 말합니다. 건조한 두피를 드라이 스캘프라고 하는데 이건 수분 부족으로 가려움, 각질, 당김 등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처리하는데 드라이 스캘프 트리트먼트는 건조한 두피에다가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며 가려움, 각질, 건조함을 해결해 주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벤젠은 이런 용도로 쓰일 수 없는 강한 독성이 강한 유기용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글리세린, 아미노산, 히알루로닉 애시드 이런 것들은 다 쓰이는 것들입니다. 글리세린은 뛰어난 보습 성분으로 건조한 두피에 수분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미노산은 모발과 두피의 주요 구성 성분이 아미노산이에요. 단백질 계통이죠. 영양을 공급하고 건강을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히알루로닉 애시드, 강력한 보습제로 두피의 수분 유지 능력을 높여 건조함을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쓰이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드라이 스캘프 트리트먼트와 관련이 없는 것은 벤젠은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글리세린, 아미노산, 히알루로닉 애시드 이런 것들은 다 이 트리트먼트의 재료로 쓰이고 있는 것들입니다. 7번입니다. 대표적인 대기오염 측정 지표는 정답은 아황산가스입니다. 이런 문제는 아황산가스뿐 아니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대기오염 측정 지표로 사용되고 있어요. 대표적이다. 과연 아황산가스가 정말 대표적이냐? 꼭 그렇지만 또 않습니다. 질소산화물도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존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 그런데 정답은 아황산가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시험입니까? 나온 문제가 또 나오고 나온 문제가 또 나오고 하는 문제 은행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오면 아황산가스로 이미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소산화물입니다 하고서 이의 신청을 건다 하더라도 이건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럴 필요가 없죠. 이미 정답 처리를 이걸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황산가스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모두 중요한 대기오염 지표입니다. 근데 기출이 아황산가스를 대표적 측정 지표로 정답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가스다 해주는 겁니다. 문제 8번입니다. 수은 중독에 의한 질환으로 메틸수은에 오염된 조개 및 어패류 섭취 시 발생되는 질환은 무엇인가? 정답은 몇 번입니까? 수은은 수미 카이. 수은은 미나마타병, 카드뮴은 이타이병입니다. 여기서 수은이니까 미나마타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미나마타병이고, 장염 비브리오균, 장규균 이것은 전부 뭡니까? 세균에 의한 식중독입니다. 이타이병은 카드뮴 중독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미나마타병은 수은 중독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9번입니다. 군집독의 해결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환기를 시켜주면 됩니다. 군집독 환기시켜주면 된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10번입니다. 빠른 시간에 커트를 할 수 있는 레이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정답을 찍습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정답은 그렇죠. 3번이죠. 비틀어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직선 형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레이저의 각부를 한번 보면 이 사각 부분은 전부 이렇게 둥근 형태로 되어 있죠. 상처가 나지 않도록. 그래서 레이저의 날등과 날끝이 균일한 것이 좋다. 날등과 날끝이 균일해야 안정적인 이 날등이 여기에 균일해야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똑바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레이저 어깨의 두께가 일정한 것이 좋다. 두께도 일정한 게 좋습니다. 어깨의 두께가 일정해야 커트시 균일한 압력과 각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선이 제대로 둥근 곡선으로 된 것이 좋다.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각진 데선 둥근 것이 좋습니다. 헤어커트용 레이저의 날 끝 부분, 이 날 끝 부분은 피부에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대체로 둥근 곡선의 형태로 디자인됩니다. 그래서 레이저의 각부의 명칭과 함께 특징들을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커트할 수 있는 레이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날은 약간 비틀어 있는 것이 좋다. 아닙니다. 비틀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날등과 날끝이 균일한 것이 좋습니다. 레이저 어깨 두께도 일정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압력을 가하고 힘을 가할 때 일정하게 받는 거예요. 날선이 대체로 둥근 곡선으로 된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상처가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비틀어 있는 거 틀렸습니다.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11번입니다. 표피에 있으며 면역 기능에 관여하고 있는 세포는 자, 정답을 찍어봅니다. 몇 번입니까? 면역 기능, 그렇죠. 랑게르한스 세포입니다. 표피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은 각질층, 그리고 바로 그 밑에가 랑게르한스 세포가 있습니다. 면역 기능에 외부에서 침입해 오는 병용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하여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가 색소를 말하는 멜라닌 세포가 있고요.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피에 있으면서 면역 기능에 관여하고 있는 세포는 랑게르한스 세포입니다. 표피의 면역 세포로 항원을 감지하고 T세포에 제시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합니다. 그 멜라닌 형성 세포는 피부 색을 결정하는 거예요. 각질 형성 세포는 표피의 주된 세포로 켈라틴을 생성해서 피부 장벽을 형성하고 일부는 면역 발령 관련 사이토카인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머켈 세포는 기저층에 위치하며 촉각을 감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기저층이 맨 밑에 층이죠. 그래서 표피에 있으면서 면역 기능 그러면 랑게르한스 세포가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조선시대 머리 형태가 아닌 것은 대수머리, 쪽머리, 높은 머리, 젖은 머리. 정답은 높은 머리가 조선시대 머리가 아니죠. 대수머리, 왕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정장을 입고 머리에 엄청 큰 겁니다. 이게 큰 거, 대수.
머리에다 이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머리한 거, 이게 대수머리죠. 쪽머리는 뒤로 짜가지고 이렇게 둥근 형태로 만들어준 거. 조진머리는 이 쪽머리에다가 뭐가 좀 더 붙여가지고 하는 거, 이게 조진머리입니다. 그래서 대수머리, 쪽머리, 조진머리는 조선시대 머리 형태가 되는데 높은 머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수머리, 조선시대 대수 머리는 왕비나 왕후 등 최고 신분의 여성이 국가의 중대한 의례가 있을 때 대대적인 저기를 입을 때 갖추인 가장 격식 높고 화려한 머리 모양입니다. 쪽머리는 기혼 여성의 기본적인 모양으로 머리를 따서 뒤통수에다 둥글게 마는 거 있죠. 그런데 조진머리는 이 쪽머리를 장려하면서 쪽을 돋보이게 하니까 여 뒤에다가 뭔가를 덧붙이는 거예요. 쪽에다가 가채를 덧붙이는 거예요. 이게 조진머리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머리 형태가 아닌 것은 하면 높은 머리가 되겠습니다. 약산성으로 되어 있어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한 비누의 pH는 약산성, 그러면 산성에서 4 내지 6이 약산성입니다. pH가. 여기서 답은 나와 있겠죠. pH 4 정도입니다. 그래서 pH를 나타내는 것을 보면은 1부터 14까지, 0부터 14까지입니다. 그리고 7이 이게 중성이에요. 그럼 여기 밑으로 가면 뭡니까? 산성. 요 위로 가면 알칼리성입니다. 7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놀면 약산성, 요 부분에서 놀면 약알칼리성, 여기서 놀면 강한 산성, 여기서 놀면 강한 알칼리성,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14까지로 중간에 가운데가 7인데 여기를 우리가 중성이라고 한다. 이 중성 부분에 산성 쪽으로 가면 약산성, 중성 부분에서 알칼리성 쪽으로 가면 약알칼리성, 마지막 끝 쪽으로 가면 강산성, 강알칼리성이다. 여기서 주어질 때 약산성 그러면 4에서 6 사이니까 pH 4 정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산성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약산성 자체가 약 4에서 6 정도. 그럼 여기서 4를 고르셔도 됩니다.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한 비누의 pH는 pH 4입니다. pH 7은 중성이라고 했죠. 아까 pH 7이 중성입니다. 피부의 약산성 상태보다 높아 세안 후 일시적으로 피부 pH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pH 9는 약알칼리성이죠. 대부분의 일반 비누는 pH 8, 9 정도의 알칼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pH 2는 뭐죠? 그러면 매우 강한 산성이죠. 이는 피부에 심한 자극이나 손상을 줄 수 있어서 피부 사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피부의 정상 pH 범위는 4에서 6 사이의 약산성입니다. 14번입니다. 머리카락의 색이 노란색이나 밝은 적색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 밝음을 유지하는 성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페오멜라닌이라고 그랬죠. 페오멜라닌이 이 머리카락 색상의 밝은 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오멜라닌은 노란색, 빨간색, 적황색 계열의 색을 나타낸다. 이 색소가 많을수록, 즉 페오멜라닌 색소가 많을수록 머리카락은 밝은 적색이나 노란색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멜라노사이트,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세포, 색소 자체가 아니라 색소를 만드는 세포가 멜라노사이트입니다. 시스턴 결합이라는 건 모발 단백질인 케라틴의 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황화 결합, 머리카락의 물리적인 강도나 형태, 즉 곱슬이 이런 것들과 관련 있는 거예요. 색상 자체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곱슬머리 이런 것들이 시스템 결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유멜라닌, 검은색, 갈색 계열의 색을 나타내는 멜라닌 색소, 어두운 색소죠. 유멜라닌입니다. 밝은 색소는 페오멜라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란색이나 밝은색, 그렇기 때문에 페오멜라닌이에요. 검은색, 갈색 계열의 색을 나타낸다 그러면 유멜라닌이 되겠죠. 곱슬머리 형태 이런 거 하면 시스템 결합이 되고, 세포 자체, 멜라닌 세포 자체 그러면 멜라노사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 색소를 만드는 세포가 바로 멜라노사이트이기 때문입니다. 15번입니다. 자외선 살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자외선 설명 1번이죠. 노출된 부위밖에 소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투과력이 적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속까지 들어가서 살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소독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틀린 겁니다. 40분 이상을 준수해야 효과적인 것이 효과적으로 소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액체의 표면은 통과하지 못한다? 아니요. 표면은 통과하는데 표면을 더 뚫고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은 물이라든가 표면은 통과합니다. 그리고 투과력이 매우 강해 효과적인 살균법인데 이거 틀렸죠. 투과력이 거의 없어요. 표면밖에는 못한단 말이에요. 물이라든가. 그래서 자외선은 살균력은 강하지만 투과력은 약합니다. 그래서 특정 플라스틱, 액체 등을 투과하지 못하여요. 그럼 기껏해야 살균되는 것은 겉표면만 살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체에 가려진 부분이나 액체 깊숙한 곳은 살균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살균에 대한 옳은 것은 노출된 부위만 소독된다. 짧은 시간에 안 된다. 40분 이상이야 합니다. 액체 표면은 통과하지 못한다. 액체 표면은 통과하는데 더 깊숙한 것을 통과하지 못한답니다. 투과력이 매우 강해 아니에요. 투과력이 거의 없습니다. 효과적인 살균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표면만 살균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죠. 그래서 이건 다 틀렸고 이것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미용의 의의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정답은 3번인데 이 문제는 좀 있습니다. 항상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한다? 이럴 수 있나요? 이것도 문제는 있어요. 인간의 심적인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것은 맞는 거죠.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개발된다. 맞습니다. 근데 복식과 함께 용모의 물리적 화학적 행위를 한다? 옷하고 머리하고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미용의 의의로 보지 않는 거예요. 저대로 고르라면 이것이 오히려 미용의 아닙니다. 자꾸 이런 게 말하면 헷갈리니까 정답은 찍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복식과 함께 용모의 물리적 화학적 행위를 한다가 미용의 의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복식은 미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식 의복은 미용의 범위가 아닌 패션, 의류학의 영역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미용은 보통 피부, 헤어, 메이크업, 네일 등 인체 외형에 직접적으로 행하는 물리화학적 행위를 말하며 복식은 외부 착용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직접 미용 행위와 구분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억지로라도 맞춰서 이것이 정답이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 단위는 탄수화물이 최종 분해되면 뭐가 됩니까? 포도당이 됩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되죠. 지방은 글리세롤 지방산이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 단위는 포도당입니다.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을 거쳐서 쌀밥 같은 걸 먹으면 뭐가 됩니까? 이게 쌀밥이 탄수화물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게 포도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쌀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하는 거죠. 가장 작은 단위인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최종 분해 단위입니다. 지방은 글리세롤이나 지방산으로 최종 분해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의 최종 분해, 이것은 단백질의 최종 분해, 포도당은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 단위가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블런트 커트 기법에 해당하는 것은 블런트 커트 자체가 뭐니까 뭉툭하게 자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레이어드 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런트 커트는 모발 끝이 뭉툭하게 즉 같은 길이로 잘라버리는 거죠. 소위 말해서 단발머리 같은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드 커트는 모발에 층을 내는 기법으로 블런트 커트는 층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비슷하기 때문에 즉 무엇을 기본하냐면 뭉툭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블런트 커트와 레이어드 커트를 같은 기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테이퍼링이나 스트로크 커트나 틴닝은 다 보세요. 끝을 가늘게 하는 게 뭉툭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테이퍼링이. 그다음에 스트로크 커트도 뭐예요? 가위 끝이 아래로 향해서 모발 끝을 가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틴닝은 틴닝 가위를 사용해서 숯가위죠. 모발 전체의 수치를 감소시키는 기법. 이것도 이제 약간의 끝을 이렇게 가늘게 해주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블런트 커트와 레이어드 커트가 같은 기법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끝을 뭉툭하게 자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스트로크 커트, 틴닝. 테이퍼링도 보면 이렇게 끝을 다듬어 줬죠. 근데 블런트 커트는 보시다시피 뭉툭하죠. 레이어드 커트가 보기는 다른 것 같아도 끝을 뾰족하게 다듬질 않았습니다. 뭉툭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블런트 커트와 레이어드 커트를 같은 기법으로 보는 겁니다. 잘 납득은 안 된다 할지라도 정답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블런트 커트 기법에 해당하는 것은 레이어드 커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끝을 가늘게 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시스틴 함량이 적고 기계적 작용에 약한 큐티클층은 제일 바깥에 있는 큐티클층입니다. 어떤 겁니까? 에피큐티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큐티클층을 보면 머리카락의 맨 바깥에 있는 큐티클층이 에피큐티클입니다. 그 다음이 엑소큐티클, 엔도큐티클, 그 다음에 에이큐티클. 이것은 이제 중심 메둘라라고 하는데요. 어떻든 시스틴 함량이 가장 적습니다. 기계적 작용에 가장 약합니다. 그것은 에피큐티클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천연 보습 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네, 글리세린이죠. 자, 왜 글리세린이냐 이거죠. 아미노산, 우레아, 소듐 피스에 이런 건 다 뭡니까? 피부의 표피층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자연, 네이처럴하다면 네이처. 근데 이 글리세린은 어때요? 자연적으로 피부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갖다 발라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걸 천연 보습 인자로 보지 않는 겁니다. 이건 다 피부층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문제집이나 책을 필요로 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소를 클릭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